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인천 강화군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강화군에서 집중 발생하자 매뉴얼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네, ASF 바이러스가 강화군 전체로 퍼졌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정부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3만 8천여 마리에 달하는 인천 강화의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ASF 9건 중 5건이 강화도에 집중되어 있어서입니다. 강화군 내 5개 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당초 살처분됐거나 살처분될 예정이었던 돼지는 15개 농장에 12,584마리였습니다. 강화도 내 양동농가 3집 건너 한 집이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 한 지역에서 ASF가 계속 발생한다는 건 이미 바이러스가 다 퍼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서입니다. 특히 다리 하나로 내륙과 연결된 성모도 폐업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자 정부 역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ASF 예방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방 도축과 같은 대담한 방법까지 포함해 가용한 모든 역량과 방법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고, ASF 특위위원장인 박안주 의원은 인천 강화군 양동농장 35가구 중 5곳에서 ASF가 발생했기 때문에 강화 전 지역에 대한 살처분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날 강화군은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전체 살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ASF 전파 속도가 알려진 것보다 빠르고 심각성이 크게 우려돼 국가위기 사전 예방 차원에서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아니었던 양동농가들은 피눈물을 머금고 강화군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SF가 더 이상 확산돼서도 강화군 내 다른 농가들이 피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정입니다. 강화의 이미지도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이유 백신도 없고 변명도 나타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강화만큼은 마구마는 전국의 애를 다 막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강화군은 ASF 확진 농가로부터 3km 내외를 불문하고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조건 없는 100% 보상과 국비 지원을 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 강화도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면 인천에서 기르는 돼지의 88%가 사라지게 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정부가 돼지 농장 등에 대한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28일 정오까지로 48시간 더 연장했습니다. 경기 북부 중점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축산관계 차량까지도 반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윤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방역대책 수위를 더욱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인천을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 ASF가 매일 추가 발생하고 있고 의심 신고 또한 끊이지 않아서입니다. 우선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연장했습니다. 당초 스탠드 스틸은 24일 정오부터 26일 정오까지였는데 28일 정오까지 48시간 더 연장했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 권역의 경우 가축과 분뇨뿐 아니라 축산 관계 차량도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축산 관계 차량이란 사료나 가축, 분뇨 운반 차량 등 GPS 등록 대상 차량을 말합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천과 경기, 강원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면서 돼지와 가축 분뇨에 한해 다른 권역으로의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 권역에서 ASF 발생과 의심 신고가 빈발하자 축산 관계 차량까지 통제 대상에 넣은 겁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경기 북부 권역에 있는 축산 관계 차량은 사전에 권역 내 10개 기초지자체에서 전용 차량 등록을 하고 전용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해야 합니다.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은 양동농장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경기 북부 권역 밖에 있는 축산 차량이 경기 북부로 들어오려면 사전에 광역지자체장에 전용 차량 등록을 하고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경기 북부 양돈 농장을 다녀온 차량은 다른 권역의 양돈 농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초강력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전파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 농가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26일엔 강화 성모도의 폐업 농장에서도 ASF가 발생해 바이러스가 이미 다 퍼진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까지 가장 가능성 높은 유입 경로는 북한. 최근 국가정보원이 북한 전역으로 ASF가 확산된 것 같다고 발표한 이후 북한을 거친 남아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감염 경로는 알 수 없습니다. 국방부 역시 북한에서 야생 멧돼지나 폐사체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내려온 적은 없다고 말합니다. 원래 비무장지대 내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는 두두입니다. 이들에 대한 시료 채취 및 검사 결과 모두 엄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무장지대 내에서 야생 멧돼지가 북측에서 남측으로 월경한 사례도 없습니다. GOP 선상으로 진입을 시도하거나 또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사살한 사례도 없습니다. GOP 철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생 멧돼지가 넘어올 수 없는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선 잔반급여나 야생 멧돼지, 돈육 가공품과 같은 주요 전파 경로뿐 아니라 파리와 같은 곤충이나 하천 등을 통해서도 ASF가 전파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 경로를 명확히 규명하진 못하더라도 ASF가 북한으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북한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자 북한을 거친 ASF 남하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국내에서 ASF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북한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경고해온 북한 축산 전문가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평안도 축산공무원으로 일하다 탈북하신 조충희 구파머스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사전에 경고하셨듯이 북한에서부터 국내로 ASF가 유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직 방역 기관에서 진행되는 역학 조사에서 감염 경로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북한에서 이제 유입됐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발병된 농장들의 이제 분포 특징입니다. 접경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 북한에서 흘러내려오는 강, 하천 지역에 이제 농장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우선 북한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까지 발병된 농장들 자체가 방역 울타리를 비롯해서 이제 잔반 사육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배합사료 사육을 했고, 그다음에 농장의 관리인들과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갔거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된 지역에 갔다 왔다는 이런 의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경로로 봤을 때 다른 쪽에서 발병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북한 쪽에서 들어왔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북 간에는 사람 왕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국방부에서도 비무장지대 내에서는 야생 멧돼지가 남하한 사례는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로로 유입이 됐을까요? 이제 바이러스의 이제 특성상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생활력이 좀 강해요. 북한의 이제 더축 실태를 놓고 봤을 때 강하천, 바닷가, 우물, 수도가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마음 나는 데서 더축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더축,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들의 분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북한의 토양을 다 오염시켰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강하천 토양들이 다 오염된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태풍 닝닝도 있었고 폭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북한의 토양에서 이제 씻겨 내려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씻겨 내려온 상태에서 그 지역에 이제 토양이 감염됐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전제하는 조건에서 목이라든지 팔이라든지 그 다음에 쥐라든지 이런 매개체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이제 묻혀가지고 축사에 들어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최근 국가정보원이 평안북도에서 돼지가 전멸하는 등 북한 전역에 ASF가 확산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북한의 ASF 확산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북한이 지난 5월 25일 그 자강도 우시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다는 걸 국제기구 OIE에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5월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할 때 북한에서부터 확산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데 의하면 실지는 평양시 버통강구역에서 최초로 발병됐고요. 그 다음에 황해북도 사리원 이런 그 도시 지역에서 먼저 발병이 됐습니다. 이게 그 차단이 되지 못해 가지고 현재는 전국에 확산돼서 진행 중에 있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도시들과 농촌의 시장, 그다음에 도로들에서 돼지가 이제 돼지고기의 이동과 판매가 이제 그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로 이런 이제 그 도축 실태 열악성, 그다음에 소독약의 뭐 부족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 전국에 확산돼서 토착화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북한과 협력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요. 또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늦었죠. 한반도 남쪽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넘어오기 전에 협력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한반도 축산 안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북한과의 협력을 해야 된다. 왜? 북한이 열악한 방역 실태, 그다음에 도축 관리가 안 되는 점 이걸로 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토착화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전됐다고 하는 유럽의 뭐 포르투갈이나 이런 그 이스파냐 뭐 이런 나라들에서도 거의 40년 동안 전제하고 있고요. 군사분계선 이북 쪽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토착화 되고 있으면 저희는 항시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반도 축산 안보라는 관점에서 남북이 힘을 합쳐서 들어오는 것을 그쪽에서 박멸하고 그 다음에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바이러스를 박멸하게 한 강력한 소독 사업들, 그다음에 도축 관리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사업들, 그 다음에 아직까지 발병되지 않은 그 백신이나 치료제를 이제 같이 서로 연구도 할 수 있고요. 남북한이 가축 전염병 질병 방역에서만큼은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북한과의 공동 방역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의 농업협동조합 대표들이 농민과 국민의 행복을 협동조합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고 공포했습니다. 국제협동조합 농업기구 이카오가 서울총회를 통해 농업인에게 행복을, 인류에게 평화를 이라는 이카오 서울 비전을 선포한 겁니다. 그 현장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전통 사물놀이 공연단의 신명나는 퍼포먼스에 지켜보는 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무대 아래 앉은 이들은 피부색도 얼굴 생김도 모두 다양합니다. 우간다, 브라질, 노르웨이, 인도 등 세계 23개국 60여 명의 농업협동조합 대표들이 26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 모인 겁니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농업 행복한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열린 세계협동조합 농업기구 이카오 서울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1951년 창설된 이카오는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의 농업 분과기구입니다. ICA는 세계 각국의 협동조합 사업을 보급하는 국제적인 협동조합 연합체로 전 세계에 약 10억 명의 회원이 있는 세계 최대 비정부 국제기구입니다. 이 가운데 농업 분과기구인 이카오에는 전 세계 33개국에서 38개 전국 단위 농협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협중앙회가 이카오 사무국을 맡아 운영한 건 지난 1998년부터입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2016년 11월부터 이카오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이카오 서울총회에서 김병원 회장은 농업의 발전과 농민의 행복, 지역사회의 성장이 공존하는 것이 농업협동조합이 바라는 농업의 미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농업을 지켜내고
그리고 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기회를 오늘 서울선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세계 농업협동조합 대표들은 농업인에게 행복을, 인류에게 평화를이라는 이카오 서울 비전을 선포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 농업인과 국민의 행복, 꿈과 미래의 연결 등 핵심 가치와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업인에게 인류에게 이들 대표들은 ICA 아프리카 사무소, 아시아태평양 사무소의 사무총장 등과 함께 대륙별, 국가별 농업 현안과 주요 이슈를 협의했습니다. 또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농업 기여 사례와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농업인에게 행복을, 인류에게 평화를, 이카오 서울 비전 선포를 계기로 한국 농협이 농민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최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8일 한 달간 도내 불법 불량종자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곳에서 9종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품종보호 등록 거짓 표시와 미등록 종자업,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 보관 등으로 적발된 불법 불량 종자는 744kg, 약 6,600만 원 상당입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태풍 피해를 입은 사과 재배 농가를 위해 낙과 사과 줍기 등 일손 돕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일손 돕기에는 공무원 220명과 농협 직원 30명, 군인 50명이 참여했습니다. 태풍 피해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인력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는 태풍 피해 농가 일손 돕기 알선 창구를 9월 23일부터 피해 복구 완료 시까지 운영합니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도내에는 벼 도복 174헥타르, 과수 낙과 416.5헥타르, 과수 도복 52헥타르, 비닐하우스 파손 등으로 46.7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칡 제거 방안 연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7개 생장점을 찾아내 제거하면 완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성군과 합동으로 현장 실증 실험을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칡 제거법과 제거 시기, 횟수 등을 정립하는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산림청은 올해 전국 임야 7만 7천 헥타르에 1,179억 원의 예산을, 도에서는 4,255헥타르에 65억 1,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칡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 등 연이은 가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대책으로 특별 지원 시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휴경을 전제로 신청한 농가에는 휴경 보상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또한 폐작된 농경지의 경우 감자와 채소류는 1헥타르당 2천만 원, 일반 작물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농가당 1억 원까지 1년간 이자 보전 방식으로 특별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합니다. 더불어 농경지 침수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지역 농어촌 진흥기금 1,300억 원을 긴급 투입해 재해 대책 경영자금 지원 기준으로 농가당 한도 외 특별 융자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과일, 바로 빨갛게 익은 사과인데요.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8 통계보고서에서도 한국인이 좋아하는 과일 1위로 사과가 꼽혔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사과는 품종 개량과 고품질파로 세계적인 풍미와 당도를 자랑하는데요. 맛도 좋지만 영양적인 면에서도 뛰어난 건강식품 사과를 현장에 나가 있는 최다혜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아침 사과는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 사과 나는데 미인 난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멀어진다는 영국 속담도 유명합니다. 그만큼 사과는 우리 몸에 이롭다는 얘긴데요.
맛도 영양도 풍부한 대표적인 가을 과일 사과. 오늘은 이 사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옛부터 미인의 과일로 알려진 사과.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항상 사과는 먹고요. 또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금사과라고 해서 몸에 참 좋다고 해서 즐겨 먹고 있습니다. 사과는 뭐 하여튼 다 좋지 뭐. 하루에 한 개 정도는 먹지 뭐. 평균. 그렇지 우리 집에는 사과를 안 떨어져요. 먼저 사과에 함유된 중요한 성분은 펙틴.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장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면서 변비 예방과 배변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또 사과에는 유기산과 비타민C 성분이 풍부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중 퀘르세틴도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퀘르세틴은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사과 100g당 약 3g가량 포함된 식이섬유에는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펙틴은 소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진 폴리페놀은 과육보다 껍질의 함유량이 2배에서 6배까지 더 많고 항산화 효과도 그만큼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깨끗이 세척하여 껍질째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사과 한 개의 껍질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양상추 한 통과 맞먹을 정도인데요. 사과의 퀘르세틴 성분도 껍질에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보통 8월부터 나오기 시작해 가을이 제철로 무려 30가지가 넘는 품종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사과는 후지, 홍로, 스가루 등입니다. 지금 한창 제철을 맞은 품종은 추석 때부터 출하된 홍로. 홍로는 1980년 우리나라 원예연구소에서 스퍼어리 블레이즈의 골든 딜리셔스를 교배해 만든 품종으로 당도가 높고 과즙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사과는 처음에 나오는 사과 청사과라고 해서 아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는 홍억과 또 부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추석 때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사과 품종은 홍로입니다. 홍로의 특징은 당도가 우수하고 과즙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상온에서도 50일에서 60일 정도 보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는 이렇게 꼭지가 싱싱하고 표면이 매끄럽기보다는 거친 것이 좋은데요. 또 냄새를 맡았을 때 단냄새가 나고 가볍게 두드렸을 때 속이 알차서 탱탱한 소리가 나는 것이 맛있는 사과라고 합니다. 껍질째 먹는 것이 더 좋은 사과. 껍질째 깍두기로 담가보면 어떨까요? 사과를 껍질째 깍두기 모양으로 썰고 고춧가루 1스푼을 넣어서 살짝 버무려 놓습니다. 양념을 모두 섞어 양념장을 만든 후 사과에 넣고 버무린 다음 통깨를 뿌려 마무리하면 새콤달콤 사과 깍두기가 완성됩니다. 사과에는 과일을 숙성시키는 에틸렌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과일과 함께 보관하는 건 피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랩에 싸서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한 사과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이어서 증권 시황 전해드립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가 1%대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실적 부진과 함께 화웨이 이슈가 다시금 부각되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59포인트 하락한 2049.93을, 코스닥은 1.49포인트 내린 626.93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241억 원, 1,751억 원씩 매도세를 보였고 개인은 1,98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은행이 4%대 낙폭을 기록했고 전기전자도 1%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실적 부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했고 네이버와 포스코, 한국전력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유니클로의 매출 감소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로 오늘 롯데쇼핑은 5%가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 헬릭스미스가 임상 실패에 이어 오너일가의 지분 매각까지 전해지며 9거래일째 하락세를 기록했고 KB금융과 신한지주, 기업은행 등 은행주가 동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원 오른 1199.9원의 거래를 마쳤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301%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